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이런 유튜브를 많이 안 해요. 유튜브를 보기는 많이 보는데 이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우리나라 대비 월등히 작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타겟으로 유튜브를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어요. 일본은 어떤 가게나 이런 거 할 때 어때요? 거의 뭐 한 100년, 200년 막 이렇게. 오래오래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가수를 좋아할 때도 이래요. 한번 누구를 가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아이돌들은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지금도 인기가 많은 게 한 번 내가 이 가수 좋아한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끝까지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럼 플레이리스트 채널에도 적용이 될까?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향이 어디 안 가더라고요. 첫 달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첫 달에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아이 뭐 계속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7개월인가 8개월째 계속 나오고 계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따라라라라라.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6년차 작곡가 엑소, 수호, 트와이스 뭐 등등 유명한 아이돌들하고 작업을 한 작곡가 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작곡가인데 AI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지금 만드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외에 사시는 분인데 저도 음악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데 그걸 진짜 배울 수 있고 실제로도 할 수 있냐? 한국에 살아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유튜브는 사실 한국에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되고 일본에서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첫 달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첫 달에 1,000만 원 나왔으니까 아이 뭐 계속 떨어지겠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7개월인가 8개월째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게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리로 가시죠.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타겟으로 했을 때도 과연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같이 해보자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확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애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니메이션이 잘 되잖아요. 그럼 만화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좋아하나? 그러면 그거를 먼저 타겟으로 해보면 어때? 그때는 일러스트레이션이 플레이리스트 시장에서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일러스트레이션을 썸네일을 만들어보자. 이분 역시도 월 1,000만 원이 나오더라.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작업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니까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본을 타겟을 했을 때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일본 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이런 유튜브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기는 많이 보는데 이 유튜브로 수익 창출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이 우리나라 대비 월등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일본을 타겟으로 유튜브를 했을 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음악 채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어떤 장르를 해야 일본에서 통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이 시티팝을 떠올리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약간 이렇게 한 80년대 이 당시 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장르가 시티팝이라는 장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날짜 한번 보세요. 이게 조회수가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147만 회가 나왔고 다른 것들도 보시면 4년 전, 2년 전 이거는 그래도 좀 최근이에요. 그나마 11개월. 그러니까 좀 옛날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음악을 들여와서 이런 시티팝이라는 장르로 플레이리스트들을 좀 이렇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AI 음악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작곡가가 쓴 그런 곡들, 실제 가수들 거를 짜집기해서 플레이리스트들을 이제 만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 3년 전에 시티팝이 유행을 했었다 보니까 이미 선점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미 다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 일본 타겟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르가 무엇이냐? 바로 이지팝입니다. 이런 느낌, 가벼운 느낌. 이지팝이니까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적당히 기분이 조금
좋은 듯한 이런 느낌, 이런 장르들이 일본에서는 아직 많이 깔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진입을 하셔서 아주 성과를 잘 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일본 수강생도 이런 장르로 해서 만드신 건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좋아하고 일상 속에 녹아든 게 뭔지 아세요? 카페,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카페 배경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페, 저 카페, 또 다른 카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취자들은, 시청자죠. 시청자들은 봤을 때 오늘은 어떤 카페를 가볼까? 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분위기 좋은 카페 가고 싶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아침 카페, 아니면 주말 아침 카페, 뭐 부드러운 카페, 뭐 이런 느낌, 봄에 듣는 카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올리고 계신데, 이런 게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바닷가 옆에 있는 카페가 되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아주 높다. 이분이 이제 10월 말쯤에 시작을 하셔서 지금 11월에 9,546달러면 얼마야? 1,000만 원이 넘었구나. 1,300만 원. 1,300만 원이 첫 달에 이제 나오셨고, 그 다음에 7,000달러. 뭐 이게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1월, 12월에도 7,900달러 나오셨고, 그러니까 8,139달러 1월에 나오셨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0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더 나오기도 하는 거야, 심지어. 그러니까 9,100달러도 나오고 8,600달러 나오고, 이게 이렇게 유지되는 게 진짜 이 일본 사람들은요, 한번 내가 뭔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의리가 있어요. 끝까지 이걸 좋아해. 근데 이게 예전에는 가수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채널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1년으로 따졌을 때는 내가 유튜브에서 받는 그냥 통장에 직접 꽂히는 금액이 1억은 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채널을 만들 때 이제 중요한 점, 일본 타겟으로 어떤 AI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만들 때 중요한 점들을 제가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컨셉을 처음부터 좀 잡아보면 좋은데, 아무래도 카페, 커피 컨셉은 좋은 게 있어요. 이게 20대부터 70대까지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20대도 카페 가고, 뭐 30, 40대도 카페 가고, 50, 60대, 70대까지도 카페를 가기 때문에 카페 컨셉은 그냥 불패 컨셉이에요. 전 연령대가 다 듣기 때문에 내가 조회수 수익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셉 한번 우리 오늘 잡아볼게요. 근데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카페 컨셉이라고 하면은 네. 그 카페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카페 배경음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의 차별화를 줄 수 있어요? 거기서 차별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도 저 카페 가고 싶다. 혹은 사람이 등장을 했을 때도 내가 저 사람은 저 여자가 되고 싶다. 내가 저 커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 컨텐츠로 녹여낼 때, 컨셉으로 녹여낼 때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카페, 바다 옆 카페였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차별화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차별화를 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플레이리스트 글자라든지, 예를 들어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플레이리스트 글자를 동그랗게 쓴다든지 타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그러니까 나만의 컨셉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작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기는 통창만 나와. 통창만 나오는 카페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배경 풍경까지 같이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혹은 항상 어떤 사람이 같이 등장을 해서 그 주인공과 함께 그런 카페 테라스를 보여주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뭔가 컨셉을 잡을 때는 구도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가 일정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색감, 파란색, 초록색, 혹은 두 가지가 가장 잘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되고, 만약에 내가 사람이 들어갈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일정하게 계속 나와야지 돼요. 좀 컨셉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미지가 바로 나오니까 이미지를 일단 빼고, 나는 플레이리스트, 이 GPT에 쓸 때는 좀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플레이리스트 유튜브 채널을 할 건데 일본인들을 타겟으로 할 거야. 그러려면 일본인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겠지. 컨셉부터 짜줘. 내가 생각한 걸 또 먼저 얘기해주면 좋아요. 내가 생각한 건, 일본은 그 바다 옆에 있는
기차들 많이 다니거든요. 유명한 사진들 많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다니는 예쁜 카페 컨셉을 생각하고 있어. 의견 말해봐. 한번 들어보는 거죠. 얘가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이 프롬프트는요, 고정 댓글에 보면 무료 강의 그 신청 사이트가 있어요. 무료 강의에 참여하시면 전부 다 드립니다. 이건 무조건 좋다고 이렇게 나와요. 일단 혼자 있는 시간 감성, 일본인이 특히 좋아하는 감성 특징에 대해서 얘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카페 가는 문화가 엄청 강하. 정확하게 맞다. 이게 진짜로 약간 일본은 오타쿠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뭔가를 하는 것에, 그러니까 이색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카페 가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실제로. 왜냐면 제가 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냐면, 원래는 제가 디자이너를 했었어요. 의상 디자인. 처음에 작곡가를 가기 전에 의상 디자인과를 먼저 가가지고 의상 디자이너를 했는데 그 회사가 일본 회사였네. 그래서 제가 도쿄로 출장을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페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창밖을 보거나 기차 지나가는 소리, 새벽 감성, 조용한 독서. 조용한 독서. 이거는 아니야. 이게 약간 그것도 있어. 근데 지금 또 여름이잖아요. 너무 조용한 그런 감성보다는 혼자 카페 가는 정도. 딱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다운되지도 너무 하이도 아닌 중간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 예를 들어서 막 EDM 같은 거 있죠. 막 빵빵빵 뛰는 거, 이건 안 돼. 그렇다고 너무 처지는 거, 막 혼자 우울, 외로움, 이건 또 안 돼. 중간 애매한, 맨날 들을 수 있을 법한 그걸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 통장 카페 컨셉 오케이. 근데 햇살, 유리창 반사, 지하철 풍경, 이거 너무 도쿄 외곽 자금 너무 좋다. 자, 요거 4개. 요거 4개 지금 너무 좋아요. 너의 이름은 바다가 들린다. 이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들은 이 일본에 대한 어떤 로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정도로 그게 너무너무 예쁘단 말이에요. 일본 감성이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은 컨셉이에요. 바닷가 철길 옆 유리 카페에서 듣는 일본 감성 플레이리스트 기가 막힌다. 이거 딱 이제 메모를 해두는 거죠. 이걸 메모해뒀다가 어디다가 넣으면 되느냐? 내 소개 있잖아요. 프로필. 거기에다가 바닷가 철길 옆 유리 카페에서 듣는 통짱 카페라고 쓰면 좋아요. 일본 감성 플레이리스트 매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을 또 알려줘요. 너무 이거 맞아요. 너무 화려하거나 과하거나 아이돌 느낌, 틱톡 감성이면은 일본에서 오래 못 가. 이거 다시 한번 볼까? 어때요? 완전히 잔잔한 느낌 뭔지 알겠죠? 지금 이제 딱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게 먹혀요. 살짝 빈 공간, 이런 거. 추천 세계관, 기차 카페 감성, 이런 추천까지 해주네? 어머나. 이런 것까지 추천을 해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부터 해볼게요.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면 브랜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배너, 그리고 썸네일, 노래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브랜드 이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20개 보여줘. 어디 보자. 뭐가 좋을까? 근데 이게 일본 채널이어도 이름을 일본어로 할 필요는 없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일본어로 하거나 한국어로 하는 걸 전 추천하지 않아요. 영어로 해야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용어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타겟이긴 하지만 100% 일본 타겟이 아니라 일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50, 대만 20, 미국 몇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본어를 쓰시는 것보다는 영어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계절 동안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거 몇 달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특정 짓지 않는 게 좋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너무 레이니 같은 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봄을 스프링 이런 걸 넣는다든지 뭔가 특정 짓지 않고 사계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면 제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질문을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2030도 공감하고 5060도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좋아. 다시 20개. 제가 오늘은 이제 레슨 영상을 찍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원래는 제가 엄청 집요한 사람이라서 오늘은 조금 좀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이브닝, 블루레일, 카페. 근데 카페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카페 타겟으로 가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이것도 저것도 해당되는 골든아워. 문라이트 스테이션 1위가 윈도우 라디오래. 나는 음악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음악 용어가 들어가면 좋겠어. 그래. 멜로디 윈도우, 멜로디 템포, 리듬, 하모니. 마음에 안 들어. 리버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리버브 이거 넣어서 만들어봐. 리버브, 이렇게 가면 좋겠다. R로 시작하는 단어 3개 조합.
가자. 리버브 레인 라디오. 비오는 통창 감성. 리버브 레인룸. 이거 나쁘지 않다. 리버브 레인룸으로 할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이걸로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채널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유튜브에서. 채널 만들기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 이름을 쓰고 핸들을 쓰는 게 있는데 핸들은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핸들이 있나? 오, 네. 딱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RRR이라는 걸로 뭔가 뭐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초록색이 나오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채널 만들기 딱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렇게 들어와졌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 할 건 채널 맞춤 설정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배너 이미지랑 사진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프로필 사진, 배너 이미지 두 개를 이제 생성을 하실 건데 여기 보면 98 곱하기 98 픽셀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유튜브 로고 만들어줘. 유튜브 로고는 RRR로 갈게요. 이렇게 스페셜로 만들어줘. 짜잔. 그러면 이미지가 착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거 준비. 배너. 배너도 만들어줘. 배너는 이렇게 갈게요. 만들어줘. 미리 준비해놔. 이게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도 약간씩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편집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 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편집이 있어. 편집. 바탕을 깔끔하게 하나의 색으로 해줘. 파란 하늘 느낌으로 다른 거 다 지워줘.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요즘에는 이렇게 얘를 편집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약간씩 수정하는 게 가능해요. 예전에는 젠스파크 이런 데서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버전이 나와서 여기서 좀 가능해져서 좋네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조금씩 빌드업을 해나가 주시면 좋아요. 오! 네,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이번에는 배너는 로고의 아이보리색 바탕으로 글자색을 로고의 파랑으로 해서 만들어줘. 배너 사이즈를 얘기 안 했다. 배너 사이즈가 2048 픽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주면 좋겠죠. 기다리고 있다가 나쁘지 않게 만들어줬는데 사이즈? 괜찮은데? 제가 원했던 거는 진짜 그냥 깔끔한 거였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여기에 업로드 버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필 사진부터 이거 되게 떨려. 이런 거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는 순간. 짜잔!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이렇게 살짝 나는 이렇게 좀 꽉 차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이 정도로 살짝 변형해서. 좋네요. 완료! 물개 박수. 예쁘다, 예쁘다. 자, 배너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제가 이 배너 이미지 사이즈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봐 잘리네. 그쵸? 잘리고 있어.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 가운데 글자가 좀 작게 들어가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편집해서 얘기해야겠죠? 만들어주는데 글자가 가운데에 지금의 반 크기로 들어가게 해줘. 그러면 쟤를 좀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좋았어. 다운로드해서 어디 한번 봅시다. 다시 업로드. 짜잔. 브라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주. 완료! 우리 여기서 잠깐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 모든 기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V에는 여기 위에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데스크톱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얘는 이제 핸드폰에서는 요만큼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적당하죠. 매우 적당하죠. 그리고 꼭 선생님 바꿨는데 안 돼요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기 게시를 누르셔요. 제발. 요 게시 있단 말이야. 게시를 딱 하고 누르셔야지 오른쪽 위에. 그러면 아주 그냥 뚝딱 하고 채널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신기하고 방기하고 어디 한번 가봅시다. 진짜 됐나? 한번 봅시다. 아직 안 돼. 반영이 아직 안 됐어. 로고는 바로 반영이 되는데 배너는 조금 시간 지나면 반영되더라고요. 됐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음악부터 만들지 않고 이번에는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셉부터 한번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셉을 우리 GPT하고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얘한테 항상 쓰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침서를 줘야 돼. 썸네일을 만들어 보자. 맨 위에 나눴던 내 컨셉 대화들로 브랜드 지침서를 만들어줘 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뭐 지침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들어올 때마다 꼭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그 지침서만 있으면 넣고 내가 원하는 거를 뭐 그 음악이 됐건 아니면 뭐 어떤 썸네일이 됐건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요. 이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건 좀 빼주시면서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 너무 조용한 감성은 빼줘. 비도 빼줘. 해피한 감성을 원해. 햇살 내리쬐는 그런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 다시 써주고 그리고 복사 블록으로 만들어줘 해주세요. 왜냐면 이걸 일일이 복사하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블록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이렇게 복사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복사를 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올려주시면 돼요. 됐어 이제. 이제 됐죠? 이제 첫 썸네일을 만들어줘. 바닷가 옆 통창 카페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 일본 카페 풍경. 간판은 우리 간판 이름이 있었죠. 리버브 레인룸. 알랄랄로 해달라야 되겠다 그냥. 알알로 해줘. 어떻게 만들어줄지 한번 봅시다. 참고 이미지를 넣어주면 아무래도 그 참고를 해서 되게 비슷한 컨셉으로 만들어주는데 만약에 내가 카페 분위기나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럴 때는 핀터레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일본 통창 카페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외관이라고 쳐볼게요. 어디 봅시다. 바다. 하나씩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야. 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저 예쁜 거 많죠? 이 중에 나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얘가 일단 일본 감성 느껴지면서 괜찮거든요? 너무 예쁜 게 많으면 이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긴 해. 이거 할까 봐. 좋다. 이거 좋다. 헉, 너무 예뻐, 세상에. 너무 예쁘다. 풍경을 하면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머 예쁜 거 너무 많잖아. 이게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그거랑 좀 비슷한 예쁜 애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옆에 같이 나오거든요. 예쁜 게 너무 많지만 오늘은 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 이미지를 딱 넣어주고 참고 이미지야 다시 만들어봐. 그리고 16:9 사이즈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뭔가 바닷가랑 뭔가 그런 기차 같은 걸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나올까? 되게 떨리는 순간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올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얘처럼 계속 나오는구나. 그러면 아예 그냥 이 말을 빼버릴게요. 이 이미지로 해볼게요. 다른 이미지로 한번 올려볼게요. 참고 이미지를 참고해서 예쁜 일본 카페 만들어줘.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로 이렇게 해볼게요. 오! 내가 원한 거야. 오, 그죠? 완전 이제 뭔가 좀 섞어서 얘가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줬네. 이거 너무 기가 막힌다. 이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너무 무슨 일이야? 이거 봐봐. 글씨 하나도 안 깨졌어. 세상 이거 진짜 있는 카페 같잖아. 아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책 위반이 아닌데 가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다운을 받아. 얘를 다운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열면 괜찮더라고요. 저도 몇 번 이거 전혀 정책 위반한 거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16:9로 만들어줘. 이거 좀 가끔 실수하시거든요. 16:9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썸네일은 기본적으로 16:9가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거기 사이즈에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16:9로 안 하고 옆부분에 이렇게 하얀색이나 아니면 검정색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진짜 초보처럼 보여요. 절대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끔 오류가 이렇게 날 때가 있어. 정책 위반할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그럼 또 이제 놀래세요. 내가 저작권 정책을 위반했나?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류일 수 있다. 근데 약간 바뀌었어 색깔이.
그죠? 네. 색깔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나 저 색깔이 더 마음에 드는데 막 이럴 때가 있어 가끔. 그럴 때는 그냥 캡컷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는 거기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얘를 일단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자 이제 썸네일도 만들었겠다. 음악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음악으로 한번 음악은 우리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수노닷컴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수노라고 치시면 맨 위에 나오는 애 있거든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수노를 들어갈 수 있는지 진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트를 처음에 우리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어머! 가사가 없어요, 선생님! 그쵸. 가사 만드는 것도 요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스페이스는 새로운 거를 눌러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알랄랄 이거죠. 컨펌 들어가서 가사는 미리 만들어 놓은 가사를 제가 집어 넣어 볼게요. 우리 스타일에 일단 간단하게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 팝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에 내가 만약에 좀 더 세련된 2030 타겟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트렌디 보컬을 넣어주시면 좋아요. DY 보컬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좀 나이 든 사람 타겟으로 하고 싶어요 할 때는 트렌디 보컬을 지우고 40S 이게 뭐냐면 40대 보컬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면 좋거든요. 근데 한번 트렌디 보컬로 써볼게요. 근데 나는 좀 더 다른 음악하고 좀 특이하게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유니크 사운드 넣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3개 정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거는요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냥 여기에 알랄랄 이렇게 써볼게요. 알알알 썸머 그리고 나서 눌러야 될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버전들도 있어요. 그래서 5.5 버전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지팝 요거 하나 눌러놓고 그 다음에 폼팝 밴드 하나 이렇게 3개 눌러볼게요. 맨 앞에 만약에 너무 좀 신나는 분위기로 나온다 그러면 어쿠스틱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ACOUSTIC 짠!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씩? 좋다! 시작부터 좋네요 그쵸? I am the seed beneath the snow, waiting for a warmth I've yet to know. Roots reaching down through solid ground. 자, 우리 아까 이미지랑 한번 맞춰보죠. The sound, the night is long, the silence deep, but even stones have dreams and sleep. I press my palms against the dark and feel. Not every wound be 너무 잘 어울리죠? turning to 기분 좋아지는 음악. breaking open of the earth is just the very start of worth. I am becoming not yet done. I have drawn 좋다. not quite the sun. Unfinished lines. 노래 한 2-3개 정도만 해도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순호가 진짜 노래 너무 좋아. 근데 되게 버튼 한번 눌렀는데 진짜 잘 만들어지네.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제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되어 있긴 해요. 이지팝 알고리즘이. 그래서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노래가 뭐 아주 그냥 첫 번부터 잘 나와서 얘를 그냥 선정이 돼버리는 거지. 다운을 받으면 돼요. 노래 좀 들어볼까요? 딴 것도? I am the seed beneath the snow. 그러니까 이 비슷한 풍의 노래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거죠. Reaching down. 보통 플레이리스트 만들 때 이 2개를 다 쓰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지금 가사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미련 없이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삭제. 다음 가사 넣고 짜자자자. 그러니까 제가 곡을 한 방에 잘 빨리빨리 뽑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 버전을 바꿔가면서 2개씩. 맨 처음에 5.5 버전 딱 만들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마이 모델이에요.
제가 만든 모델이에요. 이제 커스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커스텀 모델이 뭐냐면 내가 이런 노래들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참고 음악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 플러스 누르면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커스텀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무료 강의에 참가를 하시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노래도 들어볼까요? I am the sea beneath the snow. Waiting for 약간 더 이제 세련되게 나오는 이 왜 그런 풍이라 그러죠. 이 가스펠 풍? 가스펠 코드. 그러니까 완전 머니 코드라고 해요. 무조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아지는 그 메이저 머니 코드가 있거든요. 걔네들만 다 이제 입력을 해놨고 얘는 약간 봄 팝 밴드 같은 느낌. 완전 느낌이 다 다르네요. 네네. 이거는 좀 더 팝 느낌. 그러니까 기타가 들어간 느낌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I am the sea beneath the snow. 그러니까 가사는 같은데 약간씩 그 결이 약간씩 좀 다르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머니 코드가 저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노래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건 무조건 머니 코드예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멜로디가 좋지 않아도 그 분위기다라는 것에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머니 코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는 거는 오른쪽 점세개 누르시고 여기 다운로드 mp3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이렇게 다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오늘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뚝딱이네. 뚝딱뚝딱이다. 자, 이제 다 만들었어요. 음악도 만들었고 썸네일도 만들었고 뭐 채널도 만들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올리면 돼요. 어떤 걸? 영상을. 근데 영상을 어떻게 만들죠?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캡컷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만들기를 딱 클릭을 처음에 하시면 됩니다. 캡컷은 굳이 결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왼쪽에 가져오기 버튼이 있어요. 얘를 플러스 버튼을 딱 클릭을 해서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다운받은 애들. 여기 음악을 쫙 하고 먼저 열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돼. 왜냐면 음악을 먼저 넣으면 짜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먼저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을 넣으면은 이거 늘리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가져오기를 누르고 썸네일을 짜잔 하고 집어넣어서 플러스 버튼을 딱 눌러줘요. 그러면 되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를 늘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왼쪽 마우스 잡고선 그냥 늘려줘. 그럼 끝! 영상 편집 끝! 그렇지만 여기에 조금 좀 추가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이즈도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로세요 비율이라고 있어요. 16대 9를 쫙 눌러줘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그대로 영상으로 만들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빕니다. 얘를 늘려주세요. 짜잔 하고 늘려요. 그럼 어때요? 16대 9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얘도 우리가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를 해서 이 이미지를 확보를 해 놓는 거죠. 썸네일이라고 적어요. 내보내기 짜잔. 그러니까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는 뭐냐면 이 화면을 내보낸다, 캡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미지도 이제 만들었고 영상도 다 만들었고, 근데 여기 조금 추가하면 좋을 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뭐예요? 약간 움직이는 이 스펙트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티커에 이 음악들 웨이브 스펙트럼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웨이브 파형, 뭐 아니면 그냥 음악 파형 이런 것들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넣어볼까요? 얘네는 여기 이렇게 써있는 애들 있잖아요. 보라색 여기 달려있는 애들, 얘네는 유료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애, 요 무료 버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너무 크잖아요.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서 가운데 밑에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음악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너무 괜찮다. 이미지가 진짜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기가 막히네. 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 명도 만들었고 브랜딩도 했고, 그리고 로고 배너 만들었고, 썸네일 만들었고, 음악까지 만들었고, 영상까지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면 이제부터 플레이리스트 AI 음악 채널을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영상으로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지만 이것 더하기 플러스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 플레이리스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화가 극대화가 될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